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유미입니다. 아직도 엄마들이 모자동실을 원하지 않아서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에서 모자동실을 못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나 학계에서도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3월 9일 산후조리원 RSV 집단 감염 기사 이후로 지난주에 삐뽀삐뽀 유튜브에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조리원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감염 안전관리 매뉴얼 지침대로 24시간 모자동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24시간 모자동실을 원하는 엄마들의 애타는 사연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조리원 꼭 가야 한다는 마인드가 없어지면 좋겠어요. 둘째 계획하고 있는데 모자동실 되는 산부인과 찾기가 정말 어렵네요. 꼭 찾아서 건강하게 아기 케어하고 태어나자마자 젖주고 싶어요. 첫째는 의도치 않게 제왕절개해서 멋모르고 입원 1주, 조리원 1주 하니 수유도 잘 되지 않고 산후 우울증도 가벼운 편은 아니었던 것 같고 첫 아이 영유아기를 너무 힘들게 보냈어요. 둘째는 바로 집으로 와서 첫 아이, 둘째까지 남편과 함께 보면서 현재 너무 행복한 육아 중입니다. 젖 삼키는 아기 보면 잠을 못 자도 그렇게 이쁘고 행복할 수가 없고 24시간 아기와 함께 있으니 오히려 회복도 빠른 것 같아요. 첫째, 둘째 조리원 이용하긴 했지만 그 2주 동안 몸은 편해도 집 오면 어차피 다시 시작하는 것. 둘째 때는 안 가고 싶었는데 하도 주변에서 마지막 조리 잘 해야 한다 난리해서 갔는데 역시나 후회했어요. 쉬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외에 남는 게 없어요. 그 돈으로 산후 도우미 길게 쓸걸요. 출산 전에는 당연히 조리원, 이모님이 아기 케어해 주는 게 좋다 생각했는데 둘째까지 키우고 있는 지금 첫째 때 내 몸 힘들다는 핑계로 육아를 멀리 하던 때가 후회되네요. 첫날은 정신없이 입소 과정 밟는다고 모자동실 하지 못했던 게 생각나네요. 또 사전 관찰실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모자동실하며 아기와 첫 2주를 유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RSV가 신생아들에게는 코로나보다 치명적이고 위험한 병 아닌가요? 우리 4개월 아기 엄마가 제대로 공부 안 하는 바람에 조리원에서 신생아 시절 대부분을 보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위험한 3주였어요. 모자 동실 가능한 조리원을 물어물어 찾아가야 하는 이 나라 시스템 정말 이상하네요. 오, RSV라니. 신생아는 어떤 병이라도 정말 쉽게 옮을 수 있고 위험한데 그 많은 아이들이 여럿이 모여있는 시스템 자체가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무조건 모자동실로 바꾸고 잠이 부족해서 너무 힘든 경우에 산모가 쉴 수 있게 도움 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저희 첫째도 5년 전 조리원서 RSV 감염되었어요. 너무 화나고 속상했던 기억이 나네요. 둘째는 조리원 안 가고 집에서 지냈습니다. 집에서 가족과 조리한 것이 훨씬 좋았네요. 돈도 아끼고 마음도 훨씬 편했습니다. 둘째는 조리원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첫째도 조리원 갔다가 조기 퇴소한 거 정말 잘한 일이라 생각하고 돌아와서도 산후 도우미 없이 남편이랑 같이 육아하고 의지하며 키웠네요. 완전 공감이요. 둘째 낳는다면 조리원 안 가고 산후 도우미 길게 쓸 것 같아요. 수유콜 마냥 기다리는 것도 불편했고 밥 제때 잘 나오는 것 말고는 딱히 좋다고 느낀 게 없었네요. 저도 조리원 창살 없는 감옥, 코로나라 면회도 안 되고 혼자 외로웠어요. 집 가는 순간 전쟁 같은 육아였지만 친정 식구도 많이 도와주고 남편이랑 같이 하니 훨씬 좋더라고요. 조리원 천국은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됐어요. 와, 정말 저랑 똑같아요. 창살 없는 감옥. 전 조기 퇴소했고 남편이랑 집에 있으니 힘은 들어도 정신적으로 훨씬 안정됐어요. 첫 아이라 겁나서 조리원 갔는데 진짜 돈 아까워요. 원래 갑갑한 거 안 좋아하는데 우울증 올 뻔했어요. 조리원 나와서 친정서 조리했는데 엄마 집이 훨씬 편해서 조리원 간 거 후회했네요.
첫 아이 조리원에서 코로나 걸려서 퇴소했던 사람입니다. 출산하기 전에 진작 봤다면 조리원 안 갔을 듯. 정말 위험한 곳이 신생아실이라는 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건데, 당시엔 서툰 나보다 신생아실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리원에서 코로나 걸려서 나와도 조리원은 현재 법이나 지침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이랑 나만 아파서 고생이라 아주 화가 나죠. 이번 뉴스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는 산후조리원도 점점 바른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조리원 안 가면 큰일 난다는 조언이 너무 많죠. 저는 병원, 조리원 모두 24시간 모자동실 하는 곳 갔다가 5일 만에 퇴소하고 지금 200일 돼 가는데 내 돈 내고 감염병 걱정하느니 집에서 산후관리사 불러서 하죠. 와이프와 저 조리원 3일 차에 코로나 감염돼서 쫓겨나서 집에서 힘들게 조리한 기억이 납니다. 미국 살아서 선택의 여지 없이 조리원 안 갔는데 첫째 때는 몰라서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가 뱃속에서 나와서 처음부터 엄마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또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란 걸 알게 됐어요. 임의로 아이 떼어놓고 태어나자마자 여기저기 여러 사람들 손 타면서 보살핌 받는 것이 이번처럼 위험한 경우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엄마의 휴식을 위해서 가족과 산후조리사 도움 받고 아이는 엄마와 함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제왕절개 출산하고 하루 만에 퇴원해서 남편이랑 둘이 신생아 케어했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아기와 떨어져 지낸다고 생각하면 상상도 안 돼요. 너무 소중하고 다신 안 올 시간인데 한국에서 둘째 낳더라도 조리원은 안 갈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아기나 산모에게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닌 이상 무조건 부모가 출산일부터 아이를 봅니다. 조리원 때문에 한국에서 출산하고 싶다는 생각 잠깐 했었는데 임신, 출산, 육아 공부 하면 할수록 직접 아이와 부대끼는 게 맞고 태어난 날부터 부모와 분리시켜 놓는 게 아이에게 좋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의 하루 종일 아기 아빠랑 번갈아 가며 아기 스킨 투 스킨 컨택 했던 나날들은 저희한테도 정말 소중한 경험과 추억이 되었어요. 신생아 시기 정말 너무 짧아서 종일 같이 있어도 하루하루 커가는 게 아쉬운데 신생아실에 애 떼어놓는 건 둘째 때도 생각조차 못할 것 같아요. 해외에서 제왕절개인데도 낳자마자 모자동실이었어요. 첫째, 둘째는 한국서 나와서 손이 많이 갈 거라 생각했는데 신생아는 내리 자서 찡찡거리지도 않아 일이 딱히 없더군요. 여기는 줄만 당기면 아기 앉게 도와주는 사람이 오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애 아빠가 있는 경우는 애 아빠가 도와줘도 되는 수준이고요. 마사지 없이도 전몸살도 약하게 하고 지나갔고요. 산후조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문화에서 쉬고 싶은 엄마들 마음 이해하지만 모자동실 겁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신생아는 일이 많이 없어요. 내 애인데 왜 창문 너머로 봤어야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 안 돼요. 코로나로 해외 출산했는데 조리원 때문에 꼭 한국에서 출산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24시간 모자동실에서 너무 좋았어요. 제왕했지만 처음부터 아기랑 함께 했고 물론 미드와이프나 간호사가 자주 와서 도와주고 모유 수유도 계속 도와줘서 덕분에 1년 넘게 했습니다. 신생아는 먹고 자고 싸고 밖에 안 해서 오히려 처음 2, 3주는 쉬웠던 것 같아요. 둘째 생겨도 무조건 모자동실 할 계획입니다. 조리원 안 갔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번 기간 동안 모자동실 못한 그 시간들도 사실 너무 아쉬웠네요. 어차피 집에 오면 다 부모가 케어할 텐데 조리원 갔다 와서 3주 뒤에 멘붕 오나 곧장 집에서 멘붕 오나 그냥 시기 차이인 것 같아요. 집에서 산후조리사분 도움받아서 정말 아기만 케어했어요. 둘째 생각 전혀 없지만 갖게 된다면 모자동실 되는 병원에서 꼭 출산하고 싶어요. 22개월, 3개월 연년생 아빠입니다.
둘째를 조리원 이용하면서 유축기 안 쓰고 모자 동실했는데 그 덕에 지금 둘째 너무 쉽고 편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말이 되나? 직접 안 해보신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진짜 시키는 대로 해보면 후회 안 합니다. 조리원 안 갔습니다. 모유수유도 성공하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정말 좋았던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병원 2박 3일 동안 아기가 신생아실에 있던 그 시간도 너무 아쉬워요. 요즘은 24시간 모자동실하는 병원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둘째 계획하고 있는데 전화하면서 모자동실 하는 곳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24시간 모자동실 할 수 있는 병원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산전교육도 활성화되어서 당황하지 않고 아기를 케어할 수 있는 교육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엄마도 공부해야 한다는 말 공감합니다. 첫째는 못 모르고 신생아실에 맡겼지만 둘째는 24시간 모자동실 하겠다고 계속 말했는데 병원에선 간호사, 조리원에선 조리사, 계속 엄마가 회복해야 한다며 맡기라고 수시로 말씀하십니다. 엄마가 하겠다면 힘들 때 도와주겠다고만 해도 훨씬 힘이 될 텐데 굳이 말리는 분들 때문에 많이 흔들리겠지만 모자동실 완전 찬성합니다. 돌보는 분이 아무리 많아도 10명 넘는 아이들이 한 번에 울면 답이 없잖아요. 아이 울 때 엄마가 달래고 안아주는 게 제 마음이 덜 불안하고 안정적이었어요. 24시간 모자동실 하고 싶어도 정작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산후조리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되면 좋겠어요. 조리원 2주 예약하고 3일 만에 나왔어요. 코로나라 면회도 안 되고 친정엄마랑 남편이 너무 보고 싶고 처음 모자동실 하는데 많이 울고 잘 먹지도 못하더라고요. 한 번 울면 잘 달래지지 않는데 신생아실에 그 수많은 아기들 몇 안 되는 분이 돌보는 거 보고 엄마보다 더 잘 케어해 주진 못하겠다는 생각에 일찍 나왔어요. 남편이랑 친정 식구들이 많이 도와주고 이모님 와주시니 조리원보다 훨 좋았어요. 눈물도 많이 나고 아기가 옆에 있어야 저도 안정됐던 것 같아 후회 없어요. 저도 예약하고 첫날부터 나오겠다 했는데 남편이 너무 반대하고 집에 와도 도와주지 못할 것 같아서 2주간 있었는데 너무너무 후회돼요. 제 마음을 더 주장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 애 낳기 전에 알았어야 됐는데 후회와 죄책감으로 또 한 번 웁니다. 아기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조리원에 모자동실 되냐니까 아니요. 아기 감염되면 어쩌려고요? 하며 오히려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조리원에서 수유콜 받느라 피곤했고 그렇다고 아기와 실컷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싶어 일주일도 안 돼서 퇴소했네요. 참 희한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24시간 모자동실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혼자 갓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보지? 24시간 돌보면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24시간 모자동실 해도 충분히 도움 받을 수 있고 신생아는 사실상 많이 해줄 게 없다는 걸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24시간 모자동실이 당연한 건데 막연한 불안함과 무지함에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병원에서는 모유수유도 하루 한 번으로 제한하고 조리원에서는 각종 프로그램 하느라 정신없었는데 집에 와서 모유수유를 하려니 힘들어서 한 달을 더 고생했어요. 초반부터 모유수유했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둘째는 모자동실 되는 병원에 가고 싶네요. 물론 남편도 함께. 독일과 덴마크에서 출산했는데 당연히 모자동실이고 출산 후 바로 아기 전담하는 사람은 엄마 아빠입니다. 몸은 고단하지만 아기와 서로 알아가면서 적응하는 시간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한국은 아이 낳자마자 신생아실로 옮기는 기이한 문화가 싫어서 셋째를 덴마크에 다시 와서 출산했습니다. 외국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한국에서는 왜 이게 이렇게 목소리 높여야 하는 이슈가 되었는지 안타깝습니다. 모든 아기들이 부모와 따뜻하고 정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이 하루빨리 바뀌기를 바랍니다. 둘째를 조리원 대신 산후도우미 이용했는데 훨씬 편하고 수유도 이점이 많았어요. 모유수유 방법은 출산 전에 배워놓고 출산 후에 실전도 방법을 배우거나 교정받으면 됩니다.
캐나다는 출산하면 집으로 전문 교육받은 산후관리사를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집에서 관리사에게 모유수유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쓸데없이 조리원 비용 지원해 줄 게 아니라 말이죠. 조리원에 맡기는 것도 불안하고 모유수유하고 싶다는 생각에 퇴원하고 집으로 바로 왔어요. 100일 된 아기 키우는데 함께했던 그 기간은 지금 생각해도 행복하고 소중하고 아쉬워요. 산후도우미가 집안일 해주시고 저는 진짜 아기만 봤어요. 신생아 시절은 사실 할 게 없더라고요. 새벽 수유는 조금 힘들지만 어차피 조리원에서 3시간마다 유축하고 잠 못 자는 건 똑같다 생각해요. 처음부터 아기랑 함께 지내니 모유 수유도 자리 잡혀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제 생애 제일 잘한 선택입니다. 신생아실이든 조리원이든 들어갈 때 감염 가능성 동의서 받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쌍둥이 출산하고 4일 입원해 있었는데 모유 수유의 모자동실이 원칙이라며 제왕절개한 산모 병실에 쌍둥이 카트 밀어넣는 간호사들 정말 원망스럽고 밉더라고요. 전 아빠지만 옆에서 잠 못 자고 아무것도 몰라 진짜 죽을 맛이었는데 60일 지난 지금은 결국 병원이 옳았다는 생각입니다. 진짜 너무 힘들 때는 밤에 3시간, 6시간 정도는 봐주기도 하고 그때 아이들과 엄마랑 함께 고생하며 전후회도 생기고 조리원 안 가고 그 돈으로 병원 1인실 쓴 게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조리원 안 가고 집에서 볼 마음 먹었습니다. 첫째 때 너무 아파서 조리원에서 모자동실도 못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부터 운동 열심히 해서 아기랑 붙어 있어 보렵니다. 지금 모유수유 중인데 매일 천국과 지옥을 오가지만 나중엔 잘했다 생각할 것 같아요. 아가 너무 이쁘고 항상 감사해요. 진짜 기이하긴 합니다. 내가 낳은 아이를 유리창 사이에 두고 시간 맞춰 봐야 한다는 게 그런 이유로 병원에서 매일 울다가 조리원도 취소하고 집에서 산후조리했던 기억이 나네요. 내가 낳은 아이 마음대로 보지도 앉지도 못하고 유리창 넘어 보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병원이든 조리원이든 24시간 모자동실 꿈도 못 꿔요. 오히려 집에 가면 실컷 보고 잠 못 자고 고생 시작인데 벌써 왜 하냐며 쉬라더군요. 아이 못 보고 신생아실 맴돌며 커튼 창 너머 갓난아기 울음소리만 들리니 그게 더 우울증 오더라고요. 출산 직후 2, 3주간 떨어져 지내다 집에 오니 수유며 애착 형성, 육아 자체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말 제가 겪은 일이라 100번 공감합니다. 조리원에서 입소 일주일째 RSV 감염되어 결국 신생아 중환자실을 입원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를 아프게 하고 고생시켜 정말 눈물로 지냈죠. 진짜 지금 생각해도 지옥입니다. 저는 둘째 낳게 되면 무조건 조리원은 안 갈 거예요. 사실 직원은 출퇴근이고 요즘 남편은 한 번 퇴실하면 못 들어오니 계속 한 곳에 있는 24시간 모자동실이 제일 안전하죠.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직접 둘 자연주의 출산으로 낳아 100% 모자동실하고 집에서 조리했는데 엄마와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어렵지만 못할 것은 아닙니다. 제왕 이틀 차부터 모자동실했어요. 직수하고 싶었는데 산부인과가 유축 말곤 직수할 수 없는 분위기여서 모자동실에서 계속 같이 있었어요. 조리원도 취소했고 남편이 많이 도와줘서 잘할 수 있었어요. 짧디 짧은 신생아 시기 아기랑 꼭 붙어 있던 그 기억이 정말 소중해요. 셋째까지 낳으려는데 전 다 모자동실 할 거예요. 해외 출산 후 바로 24시간 뒤에 퇴원해서 4살인 지금까지 애와 떨어진 적 없는데 해외 어디도 심지어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조리원 문화에 애랑 분리되는 산부인과 드물어요. 애 낳고 젖 안 돌아도 바로 수유해야 전범살 없이 쭉 수유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애 낳으면 바로 데려가서 3일 동안 유축하거나 조금씩 수유해보는 게 다인데 이게 모유수유 성공률을 확 떨어뜨립니다. 심지어 분리된 시간이 1주, 2주 길어질수록 조리원 나와서 애랑 둘이 있을 엄마는 더 아이 패턴 몰라서 결과적으로 육아가 어려워져요. 저는 독박 육아에 애 낳고 바로 시작했는데 저뿐 아니라 서양권 산모들은 우리나라처럼 육아에 어려움 호소하지 않아요.
조리원에서 아이와 제가 코로나 걸려서 쫓겨났어요. 저부터 양성 판정받고 남편이 12일 된 아기 데리고 병원 가서 코로나 검사했는데 그 조그만 코에 면봉 찔렀다는데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조리원 간 거 후회했어요. 조리원을 가려다 출산 당일에 코로나에 걸려서 얼떨결에 못 갔는데 돌이켜보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되었어요. 아기는 저와 남편 격리 10일 동안 시댁에 생이별해야 했지만 조리원 안 가고 바로 가족들 품에서 키워진 게 너무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리원 비용 아낀 것도 좋고요. 조리원 안 가도 할 수 있고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소중한 짧은 순간이니 엄마 아빠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모자동실 하고 싶고 옆에서 계속 끼고 수유하고 싶어도 조리원 방침에 따라야만 했었고 수유하라고 부르는 시간에만 갈 수 있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애 목 쉬어 있고 그래서 둘째 셋째는 조리원 안 가고 집에서 조리했네요. 모자동실 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그런 병원이 아주 적어서 못 가는 산모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이 점차 바꿔지면 좋겠어요. 조리원 안 갔어요. 저 아는 모든 엄마들 20명 정도가 나이도 있으니 그러지 말라는데 꿋꿋하게 집에서 남편이랑 육아했고 신생아 시기 그 예쁠 때를 온전히 제 힘으로 키워서 대만족이에요. 특히 배고픈 거 졸린 거는 신랑이랑 아기 성향 잘 알고 둘이 대화 많이 하면서 자동 육아하고 있어서 둘째도 너무 낳고 싶어요. 조리원 안 가고 병원서도 모자동실했어요. 갓 태어난 신생아들끼리 모아놓고 엄마랑 떼어놓는 거 정말 이해 안 됩니다. 신생아는 매일매일 얼굴이 바뀌는데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도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모자동실 가능한 병원 찾는데 전력을 다했어요. 37주에 모자동실 가능한 병원 찾아서 급하게 전원해서 제왕절개하고 회복실에서 젖물리고 이틀차 아침부터 모자동실 하였답니다. 병원에서도 모자동실 3년 만에 첫 시도라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극진히 살펴주셔서 모유수유 성공하고 있어요. 전량도 아기랑 잘 맞춰져서 전몸살도 심하지 않게 반나절 만에 지나가고 지금 입원 4일차입니다. 정말 전사가 되어야만 겨우 가능한 우리나라 너무 안타까워요. 출산, 산후조리 문화가 아기와 엄마를 진정으로 위하는 방향으로 어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병원에 모자동실 요청했지만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고위험 산모라 다른 병원 옮길 생각도 못했어요. 처음 5일 동안 안아보지도 못해서 얼마나 서러웠던지요. 첫째 때 조리원 답답해서 기간도 줄이고 자는 시간 빼고 종일 데리고 있었어요. 둘째 임신했는데 이번엔 조리원 안 가야지 결심했답니다. 첫째 가정보육 중인데 두 녀석들 같이 잘 키울 수 있겠죠? 초산이라 젖을 잘 못 물려서 간호사분을 불렀어요. 근데 자라고 하면서 젖병을 물리시는 거예요. 저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로요. 젖 물리고 싶었다고 보충 수유하면 안 되는 이유 말씀드리며 젖병 수유 거절했더니 어디서 배운 거냐고 누가 한 말이냐고 묻더군요. 출산 전에 많이 공부했더니 아는 만큼 보이니까 답답함도 배가 되네요. 선택제왕, 신생아실 등 우리나라 출산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출산한 둘째와 조리원에서 행복하게 24시간 모자동치를 했어요. 그 덕인지 100일 지난 지금 쉽고 즐거운 육아 중입니다. 태어나고 바로 젖물려야 되는지 몰랐어요. 산부인과에서 안 알려주고 산후조리원에서도 바로 젖물리라고 안 하고 유축하라고 하더라고요. 6일차부터 열심히 직수했는데 이미 모유양은 너무 부족하고 아기는 젖병으로 많이 먹고 있었어요. 정말 힘들게 혼합하다 모유양 못 맞추고 너무 힘들어서 100일에 단유했어요. 모유양 늘리려고 애썼는데 골든타임 놓치니 힘들더라고요. 너무 아쉬워요. 둘째 낳는다면 꼭 모자동실 하고 싶어요. 해외에서 두 아이 출산하고 24시간 모자동실 했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계속 가슴에 품고 있으라 해서 침대에 기댄 채 평화롭게 잠든 아이 얼굴 보며 살을 맞대는 것은 큰 행복이었습니다. 첫째 모자동실 해보니 너무 좋아서 둘째는 출산일이 기다려질 정도였습니다. 유축이 정말 피곤한 일이었는데 둘째는 유축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30년 이상 한국 산후조리 문화가 당연한 줄만 알고
첫째 출산 전엔 해외에서 어떻게 산후조리해야 하나 막막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 산후조리 문화를 개선시킬 수 있는 법, 정비와 시설 개선도 바라봅니다. 첫 아이 조리원 VIP실에서 지냈지만 후회했어요. 둘째 임신 중이라 조리원 가지 않고 남편 출산 휴가 내고 도우미 불러 집에서 케어하겠다 하니 주변에서 더 난리네요. 도대체 내 애를 내가 케어하는 게 유별나고 철 모르는 엄마가 되는 건 왜일까요?